이병철 회장의 회고로. 여기에는 최고 경영자의 자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평소 어떠한 사람이 사장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해서 깊이 생각해온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덕망을 갖춘 훌륭한 인격자이어야 하고, 둘째, 탁월한 지도력을 구비하고, 셋째, 신망을 받는 인물이어야 하며, 넷째, 창조성이 풍부해야 하고, 다섯째, 분명한 판단력을 갖추고, 여섯째, 추진력이 있어야 하고, 끝으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세상엔 이런 조건을 모두 겸비한 인물이 드물다. 따라서 조직력으로 다양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되어 서로 보완적으로 협력하면 능히 그런 경영체를 만들 수 있다. 기업은 항상 새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의한 변신을 통해 부단히 성장 발전해야 한다. 기업의 인재들 또한 끊임없는 교육과 연수를 거쳐 변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왕성한 기업가 정신과 기술 개발이 없어서는 안 된다. 시대를 앞지르는 적확한 통찰력과 왕성한 창조적 의욕을 꾸준히 갖고 있는 경영만이 기업을 성장 확대시키고 기업의 생명을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 삼성의 사원은 50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로서 거의가 우등생들이다. 그러나 학교 성적이 좋다고 해서 꼭 훌륭한 인재라고 할 수는 없다. 사실 학교 교육은 사회 진출을 위한 기초교육에 힘써야 하고, 사회나 기업에서는 인격 형성 및 기능 향상, 경영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꾸준히 시켜야 한다. 따라서 나는 기업 경영의 80%를 인재 양성에 쏟아왔고, 인력에 대해서만은 아낌없는 투자를 해오고 있다. 적자 생존의 원칙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도 적용되게 마련이다. 잘못한 사람을 제재하고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신상필벌 제도가 없다면 회사나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 이 같은 신상필벌이 바로 인사관리의 요체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보람을 느끼게 하고 유능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풍토가 중요하다. 회사 내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을 과감히 제거하고 용서하지 않는 경영자를 흔히 냉혹한 사람이라고 평하지만, 정작 냉혹한 사람은 잘못을 덮어두고 미온적인 경영으로 회사와 본인의 장래를 망치고 결국 사회를 혼란케 하는 경영자일 것이다. 이병철 자서전 호암자전 중에서 이병철 회장은 신상필벌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어느 날 문왕이 태공망에게 물었다. 포상은 선행을 권장하는 수단이며 처벌은 악행을 징계하는 수단입니다. 나는 한 사람에게 상을 주어 100사람의 선을 권장하고 한 사람에게 벌을 주어 100사람의 악을 징계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포상은 공로에 알맞게 실행된다는 믿음이 가장 소중하고, 처벌은 예외 없이 반드시 실행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포상에 믿음이 있고 처벌에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곳에서 실행한다면, 이를 직접 보고 듣지 못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두 교화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군주들이 신하에게 나라를 부흥시키는 방법을 물으면 신하의 조언 중 하나로 상과 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답변이 반드시 나온다. 그 정도로 신상필벌은 나라의 국운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대부분의 나라가 멸망할 때의 모습을 보면 간신들이 조정을 장악해서 극악무도한 간신에게 상이 내려지고 나라를 걱정하는 충신에게 벌이 내려지는 묘사가 거의 필수적으로 등장한다. 상벌이 무너져서 나라가 기우는 것과 반대로 상벌을 분명히 해서 나라가 부흥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예가 바로 상하의 변법이다. 논어, 인간 형성의 근원으로 바라본 이병철의 생각. 어려서부터 나는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소설에서 사서에 이르기까지 다독이라기보다는 난독하는 편이었다. 가장 감명을 받은 책 혹은 좌우에 두는 책을 들라면 서슴지 않고 논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나라는 인간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은 바로 이 논어이다. 나의 생각이나 생활이 논어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만족한다. 논어에는 내적 규범이 담겨 있다. 간결한 말 속에 사상과 체험이 응축되어 있어 인간이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불가결한 마음가짐을 알려준다. 법률과는 대극의 위치에 있다. 법도 인간 사회의 불가결한 규범이기는 하나 이미 발생한 인간의 행위밖에 다루지 못한다. 어떤 행위가 발생한 연후에 작용하는 것이 법이다.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법은 아무 상관이 없다.
남을 기만하거나 살상하거나 혹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고 그것이 발각되어야만 비로소 작용하는 것이 법이다. 이와 같은 인간 사회의 규율에 적대하는 행위의 발생을 막는 것이야말로 개개인이 갖는 내적 규범인 것이다. 내적 규범을 상실한 인간, 즉 무규범한 인간이 늘어나는 사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함부로 법률만 발동되고 죄인만 늘어난다. 그 결과 사람들 사이에는 불신감이 쌓이고 연대감이 희박해져 나약한 사회로 전락하고 만다. 한편 한국 사회의 앞날은 어떠할까 여기에 생각이 미치면 오늘날 논어가 지닌 크나큰 의미를 새삼 되새기게 되는 것이다. 나는 경영에 관한 책에는 흥미를 느껴본 적이 별로 없다. 새 이론을 전개하여 낙양의 지가를 높이는 일도 있지만 그것은 대체로 지엽적인 경영의 기술면을 다루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경영의 기술보다는 그 저류에 흐르는 기본적인 생각, 인간의 마음가짐에 관한 것이다. 그러한 뜻에서 논어와 함께 인간 영서의 기본 철학이 있는 전기문학에도 나는 더 큰 흥미를 느끼는 것이다. 이병철 자서전 호암자전 중에서